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 은신처로 피신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벙커 버스터를 30발을 폭격했다. 그래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시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의 정보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미국이 급습을 하면은 그 패턴상 하메네이가 어디로 피신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위치를 추정해서 지하 벙커 바스터를 30발 정도면은 뭐 초토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뻔히 안다라는 거니까 아마 위치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망했다라고 말한 것 같고, 이 영상 찍기 전에 방금 나온 뉴스도 하메네이 딸과 손자까지 사망했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으면 뭔가 살았다라고 말을 할 건데, 살았다고 말을 해도 또 문제가 되는 뭐냐면, 살았다 말하면은 영상에 나오던가 하면서 본인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위치가 또 노출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또 벙커버스터를 또 때리면은 또 죽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메네이가 살아도 산 게 아닐 거고, 실질적으로 뭐 죽었다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 하메네이 사망과 주요 인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메네이, 예, 다시 넘어갈게요. 네. 미국의 전략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말 그대로라는 건데, 트럼프가 전쟁 나자마자 했던 말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폭격을 하고 나면은 이란의 시민들이 뛰어나와라, 거리로 뛰어나와서 뭐 정권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 그대로입니다. 이게 미국이 가장 원하는 전략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그대로 말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군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주요 인사 제거하는 거, 방공망 파괴하는 거, 핵시설 초토화하는 거, 세 가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군 투입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제2의 아프간이 되는 건데, 그 드넓은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이 벌어지면서 반군들이 10년, 20년 저항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란에 자기들의 우호적인 정권을 설립하고, 그 우호적인 정권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일대를 통치하게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 비용을 아끼고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마 그 전략을 원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들을 베네수엘라에서 썼던 거고, 미국은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원하는 건 뭐냐면 이란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이 그냥 미국의 어떤 친화적인 상태가 되면은 중동에서 미국이 더 컨트롤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뭐 정유 시설이라던가 이거를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이란이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중동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자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 게, 자,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중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이란이라는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기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1대1로의 가장 핵심이 우선은 이란을 향한 다음에입니다. 넥스트 다음인 거고, 그럼 이란에서 원유 공급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이란을 미국이 장악하게 됐을 때 러시아와 중국은 고립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권만 바꿔도 무슨 오델로 바뀌듯이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과 전쟁을 지속할 힘이 사라집니다. 석유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란이 친미 정권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미국의 패권이, 일강 패권이 앞으로 한동안 더 가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러우 전쟁에서 더 고립될 거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제 조금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제 군사적인 옵션은 어렵다라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미국 투자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거고, 자, 또 하나는 이란에 그러면은 뭐가 남아 있느냐? 지도부가 제거되고 하면은 또 후계자 해서 또 그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계속 전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지휘 체계 후에 물려받은 사람이 어딜 지휘하느냐? 혁명 수비대를 지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혁명 수비대만 남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란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테헤란 수도를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선거를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건데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민들이 권력을 잡고 명분을 얻게 되면은 정규군은 이제 시민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군은 시민의 편이 될 거고 혁명수비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남아서 계속 저항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가 이제 1번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혁명수비대를 정규군이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지상군을 투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트럼프가 했던 말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장악해라.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권력의 기반은 시민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시민들이 잡았을 때 미국은 지상군 투입 없이도 이란을 이번에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혁명수비대는 그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사라지긴 어려울 수도 있다라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아직 뭐 시위대가 테헤란을 장악했습니다 뉴스를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뭐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뭐 그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정규군이 뭐 혁명수비대 공격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 거고 이 다소 시간이 걸릴 거고 혁명수비대가 이제 있는 한은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 좀 위협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박 상황들 보니까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VFS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파수가 통신 돌리는 게 있는데 선박들 하는데 거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니까 지나가지 말라라고 경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간다 해서 폭격을 했다던가 그런 건 없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배들이 지금 아부다비라던가 뭐 카타르라던가 이런 데 정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보험상 정박한 상태에서 피격당하는 것과 무리하게 돌파하다 피격당하는 거는 이제 손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고 있고요. 그럼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굉장히 친위대로서 좋은 무기와 이런 것들 공급받았던 곳들인데 저번에 이스라엘과 미사일 교전을 할 때 좀 많은 타격을 받은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규군과 사이도 안 좋고 정규군이 명분까지 얻어버리면은 혁명수비대는 완전히 쪼그라들던가 이제 나중에 흩어진다던가 흩어져서 게릴라화돼서 반군 형태로 진화한다던가 또는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힘을 키우려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뭐 이제 반군처럼 세력이 된다던가 그렇게 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물론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진 않겠는가.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유가는 뭐 좀 혁명수비대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의 어떤 신호들 시민들이 수도를 점령한다던가 뭐 이제 이렇게 되다던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조금씩 내려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이란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미국이 어떻게 이제 이란에 투자를 할 것인가인데 본격적으로 원유 개발해 주겠죠. 그리고 경제 개발해 줄 건데 땅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위치라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라도 투자를 해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좋은 땅들입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제 개발을 서구 자본들이 많이 들어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많이 안정화될 수 있게 될 거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를 컨트롤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있죠, 이란 있죠. 그리고 두 군데는 제재를 많이 받아서 지금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원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우디까지 있죠, 친화적으로.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석유를 기반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쟁 전에 금요일까지 흐름을 보자면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정유주로 좀 돈의 쏠림이 좀 있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가도 약간은 떠있던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그 증시의 자금 중에 어느 정도가 정유주로 쏠려 있었고 정유주가 근래 들어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주가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됐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정유주에 쏠렸던 자금들이 다시 기술주로 롤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기술주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가 1번. 그러면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술주가 목요일 금요일 하락했던 게 이란 전쟁 우려로 하락했던 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뭐 월요일날 당장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혁명수비대 남아 있으니까. 혁명수비대마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이란 자체의 전쟁이 완전 종료되는 상황이 되면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겁니다.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겠죠.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여력이 되게 되면은 지금 AI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사모대출 문제였었잖아요. 우려였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못 찍었을 뿐이지 지금 분위기상 그걸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따로 더 올려놨으니까 제가 아까 한 달 무료 코드 아래에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AI 사모펀드 대출의 문제가 뭐냐면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투자 수익률은 나날이 낮아집니다. 왜? 지분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뭡니까? 이 투자한 돈 대비 받을 수 있는 주식수 나날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비용은 계속 올라가니까 벌 수 있는 돈은 줄어드니까 급격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투자할 매력이 사라지겠죠. 투자할 매력이 사라지니까 뭐 환매 요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인 투자는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금리 인하라는 게 조금만 더 발생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당장의 어떤 그 우려들이 조금 더 기한이 연장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AI 투자 우려가 조금 더 뒤로 미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데이터를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생각을 마무리했고, 그래도 이 미국이 주말 안에 칠 자신이 있으니까 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네요. 뭐 물론 베네수엘라에서도 봤던 거지만 이란만큼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난이도가 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전략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주말 안에 끝낼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5분 능선의 과제는 넘었고 이제 마지막 과제는 혁명 수비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인데 그거는 뭐 또 지켜보면 되겠죠. 이제 아직 그래도 24시간에서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지금 뭐 유가라던가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마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연동될 거로 보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도부가 이 정도까지 제거되고 났으면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